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2월 6일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아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알찬 내용이 돋보였는데 저는 뭔가 억지스럽거나 식상하지 않고 참 자연스러워서 좋았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있었던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버스러운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거의 악을 쓰다시피 목소리를 높였고, 또 일부 퍼포먼스에서는 참 억지스러운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소년공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대 위에 오른 어린이 중 한 명에게 공장 작업복을 입히는 이런 뭔가 뜨악스러운 연출까지도 나왔었는데, 그런 억지스러운 부분이 오늘 행사에서는 없어서 저는 참 다행스럽다라고 좋게 봤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총 6명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윤석열 후보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해서 연설했는데, 그에 앞서서 5명이 연설 무대에 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김종인 총괄선대위장, 다음으로 김병준 상임선대위장, 또 이준석 대표가 차례로 연설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누구냐? 각각 청년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고3 학생인 김민규 학생, 그리고 20대 여청년 백지원 씨가 각각 연설을 했습니다. 이 5명의 연설 내용이 아주 모두 좋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영상을 한번 꼭 찾아서 들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자, 그 중에서도 김병준 상임선대위장 연설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원래 평소에도 이분은 글을 아주 잘 쓰시는 분입니다. 내용이나 문장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참 뛰어나다라고 평소에 느끼는 분인데, 잠시 후에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출범식, 저는 정치가 이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었던 게, 지난 한 주 동안 아주 지리하고 짜증스러웠던 분열 그리고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와 더 대비되어서 오늘 나왔던 여러 새로운 출발, 뭔가 통합, 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런 메시지들이 더 극대화되어서 부각되는 이런 효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지난주의 어떤 그런 분열을 딛고 오늘 외친 통합과 정권 교체를 위한 새로운 출발, 앞으로도 뭔가 더 극대화되는 이런 효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연설 내용 참 좋았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김병준 상임선대위장의 그 연설 내용을 좀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연설에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 부분이었습니다.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더할 것이다. 권력의 칼로 세상을 처단하려고 들 것이다. 그리고 권력의 기반을 대중영합주의의 기술로 확보하고 강화할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의 결합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연설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 체계와 방식도, 또 산업경제 구조도, 심지어 문화와 관행, 그리고 우리의 의식까지도 그렇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문제, 부동산 문제, 인구 격차 문제, 불균형, 그리고 노사 갈등,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모든 것을 완화하고 치료할 겁니까? 무엇으로 이 모두를 극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장과 시민사회 그리고 개인의 자유권을 확대하는 자유주의 철학, 하지만 그냥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분배와 안전 그리고 공정의 담론이 살아 펄떡이는 새로운 자유주의 철학, 또 이를 기반으로 하는 체제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체제와 철학이야말로 이 위대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량을 다할 수 있게 하고, 그리하여 이 나라를
명실공히 세계의 중심에 서게 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새로운 자유주의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앞으로 들어서게 될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저는 역사의 흐름이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5년 가까이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민주라는 이름 앞에 민주를 파괴하고 자유라는 이름 하에 자유를 죽여왔습니다. 또 공정과 정의의 이름으로 공정과 정의를 파괴하고 죽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어떤 심성인지 하나하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다시 권력의 칼로 세상을 처단하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장과 기업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배와 복지조차도 분배와 복지라는 이름 하에 그 지속 가능성을 파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기반을 대중영합주의의 기술로 확보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가면을 쓰던 또 어떤 변덕을 부리건 그 속내는 그러할 것입니다. 그가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고 있는 국토 보유세 하나만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의 결합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남의 나라의 역사를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좌파든 우파든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가 결합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다른 나라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파국, 파산, 파멸, 나라도 민족도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처럼 국가주의와 대중영합주의가 결합하게 되면 어떤 나라든 민족이든 막론하고 그 결과는 파국이었고 파산, 파멸이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이 대목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겨서 이를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스스로 가진 역량을 키우고 또 그 역량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나라, 자유와 공정이 함께하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지워진 역사적 소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보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광복 이후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며 키워온 민주의 역사와 자유의 역사, 또 번영의 역사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각오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우리의 각오를 다지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필승 윤석열. 자, 이렇게 마무리했는데요. 이분의 연설에서는 뭔가 아주 역사적인 통찰력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이 이재명 후보를 아주 분명하게 정의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번 연설 영상을 직접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